논술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게 되죠. 기자 지망하는 분들은 논술 시험이 가장 스트레스 중에 하나실 것 같은데 이 논술을 쓰실 때 물론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다양한 스킬도 있고. 근데 제 생각에는 일단 글을 쓰실 때 그 주장하는 바를 표현으로 자꾸 쓰시면 어려워져요. 이게 제가 좀 이렇게 막 쓰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사드에 대한 뭐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시오라는 주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사드는 뭐 전자파가 많이 나고 뭐 여러 이유로 해서 절대로 뭐 한국에는 들여오면 안 된다. 중국이 이렇게 반대하고 있고 이렇게 논거를 갖고 가실 때 그 표현을 강하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논술 쓰실 때 가장 실수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도 그랬었는데 표현을 강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도하게 힘이 들어가요. 근데 그 표현으로 주장하는 바를 자꾸 강하게 하려고 그러다 보면 글이 유치해집니다. 지금은 이제 논술 시간이 아니니까 제가 또 이걸 뭐 글을 다 보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기는 한데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언론사 입사하시고 나서 기자로 가셨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또 들으실 거예요. 논술 쓸 때뿐만 아니라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사 쓸 때도 그 표현을 강하게 하는 걸 데스크들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근데 여러분의 글을 평가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언론사에서 14년 차, 15년 차 정도 되는 차장부터 20년 차 미만의 부장들이 그 글을 보거든요. 보통은. 근데 그 글을 볼 때 그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글을 보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그 글을 뽑게 된다면 당연히 표현이 과한 것들은 굉장히 싫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의 글을 만약에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표현이 강하게 들어간 글들은 채택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글을 유치하게 쓰는 가장 좋은 방법은 표현을 과하게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그리고 이것도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단문 쓰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러분을 평가하시는 분들이 언론사에 계신 분들이고 그 언론사에 있으신 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 과한 표현과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문장들이에요. 그러니까 복문을 쓰게 되면 이게 자꾸 그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문장을 끊어서 써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 왜 그러냐면 자기가 쓰는 글에 자신이 없을 때 복문이 자꾸 나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단문이라는 거는 힘 있게 끊고 툭툭 나가야 되는데 글을 쓸 때 본인이 머릿속으로 정리가 다 돼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걸 글로 풀어내려니까 중언부언이 되고 주어가 막 두 개가 되고 주술일치가 안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료하게 머릿속으로 먼저 정리하고 단문 쓰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지금 여러분들 아마 그 언론사를 지망하시면 대부분은 뭐 스터디 같은 것도 만드셔갖고 서로 글도 비평하시고 하실 텐데 그 내용과 형식의 중요함이지만 그 글의 구성 그러니까 단문과 복문 이런 기본적인 거를 먼저 체크를 하시는 게 기자들이 이제 평가할 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글쓰기는 사고의 깊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깊이를 보고자 위함이고 논리를 어떻게 전개하는지 그걸 보고자 위함이죠. 근데 논술을 쓰실 때 참 어려운 것 중에 또 하나가 그 주제에 대해서 어디서 제가 보고 읽고 한마디로 주워 들은 것들을 줄줄줄줄 나열하다가 글이 끝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거는 저희가 그런 얘기 많이 하고 기자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아침에 보고를 하면 데스크가 그래요.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이래 버리면 일단은 익숙한 거에 대해서 기자들이 거부감이 있거든요. 평가할 때.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익숙하지만 논리적으로 잘 풀어내는 방식이 있고 전혀 익숙하지 않은 내용을 설득력 있게 풀어가는 방식이 있는데 그 두 번째 후자의 방식은 좀 어렵습니다. 사실. 그거는 생각을 처음부터 독특하게 해야 되고 그걸 일상적이지 않은 생각을 남한테 설득까지 해야 되니까 어렵죠. 그럼 기존에 있는 거를 어떻게 잘 풀어서 쓰느냐가 사실 이 논술 시험 합격하기 여부를 결정하는 건 작문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러려면 처음에 어떤 소스가 있잖아요. 그걸 보고 나서 깊이 있게 자기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자기 걸로 자근자근 씹어서 글로 녹여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는데 그 요즘 언론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공채 문화 위주였어요. 그래서 언론사에 들어가시면 너 몇 기야? 그래서 바로 뭐 선배들하고 대면식하고 뭐 이런 게 문화였는데 최근 추세는 그 경력 기자들을 많이 채용합니다. 저희 신문도 6월달에 경력 기자를 채용을 했는데 그래서 기수 문화가 있긴 하지만 그 타사에서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희 신문도. 근데 다른 데들도 요즘 추세가 이렇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언론사 시험을 보시다가 우리 저 때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언론사 시험을 그 지하철 2호선에 비유해서 빙글빙글빙글 돌다가 어디 역에 문이 열리면 그냥 내린다. 지금도 그런 얘기 하나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내가 예를 들면 어떤 매체에 가고 싶다 한다고 해도 거기 갈 확률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다행히 어디서 불러주면 가는. 근데 만약에 그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그러니까 조금 눈높이를 낮춰서 어떤 언론사에 들어가서 경력을 쌓고 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인정을 받아서 다른 경력 공채를 통해서 또 다른 매체로 가고 이게 원래 미국식이죠. 미국은 그 지역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중앙지로 올라가는 시스템인데 한국은 처음부터 아예 그 경력 공채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많이 깨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각 출입처에서 이제 일을 하시다 보면은 선배들이 딱 알아봅니다. 아, 이 친구는 기사 잘 쓰는구나.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오히려 입도 선매가 들어와서 없어서 못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력을 뽑아야 되는데 출입처에 좋은 기자들이 없다. 오히려 이런 경우까지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늘 고민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내가 과연 메이저 매체에 갈 것이냐, 마이너 매체에 갈 것이냐. 이거 현실적인 고민이죠. 기자들도 이거 합니다. 들어가서도. 근데 반대로 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 내가 만족하는 매체에 들어가셨다면 그 이후에는 당신이 메이저인가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매체에 들어갔어도 내가 마이너일 수도 있고, 그렇죠? 남들이 인정하지는 않지만 내가 괜찮다는 매체에 들어가서 내가 메이저로 활동할 수도 있는 거니까 요거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